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7조 원. 잠시만 이 숫자를 한번 뚫어지게 봐주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이 천문학적인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57조 원 증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돈 대체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이 거대한 국부유출의 뒤에는 스스로를 고립시킨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가두리 정책과 그런 한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설계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스스로 채운 새로운 족쇄, 가두리 정책의 실체가 뭔지 파헤쳐 보고요. 이 정책이 어떻게 5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증발을 불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시야를 전 세계로 확 넓혀서 이 모든 판을 설계한 미국의 거대한 계획, 제네시스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잔혹한 선택지, 즉 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파트너가 될 것인가의 기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족쇄, 한국의 가두리. 2026년 1월 시장에는 겉보기에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무려 9년 동안이나 꽁꽁 묶여있던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드디어 허용된다는 뉴스였죠.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7년에 꽉 막혔던 게 9년 만인 2026년 1월에 드디어 풀린다고 하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터져나오고 금융위원회까지 나서서 로드맵을 확인해 주니까 시장은 1분기에 나올 공식 발표만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약 3,500개나 되는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사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 위주였던 시장이 드디어 기관 중심으로 성숙해질 거라는 기대, 그리고 수십조 원의 새로운 돈이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가득했죠. 다들 이게 현물 ETF 승인으로 가는 마지막 디딤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이 화려한 선물 포장재 안에는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가두리였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속내는 시장의 문을 여는 개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정교하고 강력한 우리, 말 그대로 가두리 양식장 안에 모든 걸 가두어 부리려는 고립이었습니다. 글로벌 표준관에 완전히 담을 쌓고 오직 한국 안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선언이었죠. 이 가두리는 4개의 아주 강력한 족쇄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투자 금액부터 자기 자본의 5%로 대안하고 살 수 있는 것도 상위 20개 코인으로 묶어버립니다. 둘째, 미래화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오직 전통은행들 소나기에 쥐어주고요. 심지어 전 세계가 다 쓰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마저 한국에 들어오려면 이 폐쇄적인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만 합니다. 사실상 모든 걸 한국 안에 가두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핵심인데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누구나 쓸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이라면 한국식 예금 토큰은 회사 내부 사람들만 쓰는 돈의 인트라넷 같은 겁니다. 하나는 개방된 소프트웨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폐쇄된 부채인 거죠. 본질적으로 세계와 단절된 갈라파고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금융당국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통화 주권을 지키고 테라 루나 사태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전을 위해서라는 변명입니다. 네, 완벽하게 안전한 세장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장은 세장일 뿐입니다. 세장 안에 새가 안전하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초한 이 안전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고립 정책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라진 57조 원의 행방을 본격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50조 원, 달러로는 무려 408억 달러. 네, 이 가늠조차 힘든 돈이 바로 우리가 안전과 맞바꾼 고립의 대가였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25년 1분기 단 3달 만에 4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조 원이 한국 시장에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정부의 가두리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자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과 쓸모를 찾아서 그야말로 엑소도스를 감행한 거죠. 이 57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냐면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랑 맞먹는 돈이에요. 나라 지킬 돈이 단 3달 만에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돈이 갑자기 한국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니요! 그들이 가장 현명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효용의 디스카운트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예전엔 한국에서만 거래된다고 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더 비쌌잖아요. 이젠 정반대가 된 거예요. 한국의 디지털 자산은 가두리 안에 갇혀서 글로벌 경제에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똑같은 자산이라도 해외 자산보다 가치를 더 낮게 쳐주는 거죠. 한마디로 갈라파고스 페널티가 붙어버린 겁니다. 쓸모없는 자산에 돈을 묶어둘 바보는 세상에 없죠. 이건 정말 경제의 기본 원리잖아요. 자본은 물과 같아서 고여서 썩는 곳이 아니라 자유롭게 흐르고 쓰일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시스템은 자본의 탈출을 부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명백한 결과를 57조 원이라는 청구서로 받아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죠. 한국이라는 좁은 세상 밖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가두는 동안 미국은 어떤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는지 3번째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바로 A2A 경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즉 인간이 아니라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들이 경제의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에요. 걔네들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서로 거래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똑똑한 AI 에이전트들이 쓰는 돈은 과연 뭘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처럼 은행 가서 도장 찍고 허락받아야 하는 그런 예금 토큰 따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AI한테 필요한 돈은 그냥 코드 덩어리,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거대한 살개도입니다. 2025년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행정명령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곧바로 유엔은 법으로 민간 디지털 달러의 길을 터주고 빅테크 기업들은 AI 전용 결제망을 쫙 깔아버립니다. 정부와 기업이 그야말로 한몸처럼 움직여서 AI 경제의 판을 완벽하게 짜고 있는 겁니다. 제네시스 미션에 누가 참여하는지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에너지부, 국립연구소는 물론이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xAI, 오튼AI, 구글,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먹여 살리는 거의 모든 핵심 기업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건 그냥 산업정책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권을 거머쥐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바로 테크노 달러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게 페트로 달러였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AI 경제의 기축통화를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만들어서 새로운 100년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정말 무섭도록 영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스스로를 가둔 한국의 가두리와 밖으로 뻗어나가는 미국의 제네시스,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대한민국 앞에는 과연 어떤 잔혹한 선택지가 놓여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절대 단순한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사실상의 선전포고입니다. 마치 먼로 독트린 2.0 같아요. 옛날에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거니까 유럽은 간섭하지 마라고 선을 그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만든 AI 기술 표준을 따르는 나라하고만 놀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든가 아니면 그냥 도태되든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거죠. 실제로 남미 국가들의 엇갈린 운명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인 아르헨티나는 AI 자본이 몰려드는 허브로 떠오른 반면에 옛날 방식을 고집한 브라질은 이 기술 블록에서 왕따가 돼서 자본 유출로 고통받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 시장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는 말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초고속 열차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진화가 멈춘 섬 디지털 갈라파고스가 되거나.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제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A구역, 제네시스 동맹은 AI 에이전트가 경제를 이끌고 프로그래밍 가능한 테크노 달러로 거래하면서 미국의 AI 인프라에 접속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반면에 B구역, 고립된 주권국들은 낡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고 은행이 승인한 예금 토큰을 쓰면서 AI 인프라 접근이 차단되어 컴퓨팅 기근에 시달리다가 결국 기술적으로 도태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가두리 정책은 우리를 정확히 이 B구역, 즉 거지가 되는 길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연결을 통한 번영과 고립을 통한 도태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미래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대의 진짜 주권은 고립이 아니라 상호 운용성, 즉 얼마나 세계와 잘 연결될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57조 원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이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는 끝에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미래에 접속해야 할까요?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거지가 될 것인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